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 반도체의 또 다른 쾌거 SK하이닉스 세계 최초로 DDR5 출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DDR5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면서 이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DDR5라는 것은 지금 현재 3개월 전에 이 표준화가 됐거든요. 이 표준화가 되면서 지금 빠르게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이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발맞춰서 SK하이닉스도 DDR5를 세계 첫 출시를 하게 된 의미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삼성전자보다 먼저 DDR5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하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렇게 격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SK하이닉스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DR5는 기존 DDR4보다 2배 빠른 차세대 메모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2018년도 11월달 16GB DDR5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후에 인텔 등 주요 파트너사들에게 샘플을 제공했고 다양한 테스트, 동작 검증, 호환성 검증을 모두 완료했다고 6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향후 DDR5 시장이 활성화되면 언제든지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특히 DDR5는 현재 쓰이고 있는 DDR4보다 속도가 2배나 빠르고 저장 용량은 2배나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에 최적화된 초고속, 고용량 반도체로 평가를 받고 있죠. 반도체 업계에서도 SK하이닉스의 DDR5 D램의 출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D램 교체 수요를 발생시키고 한국 업체의 세계 반도체 시장 패권을 연장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내년이냐 하면 지금 DDR5를 수용할 수 있는 GPU, CPU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개발이 되어야 DDR5를 쓰는데 지금 먼저 선제 조건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첫 출시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DDR5는 DDR4보다 2배나 빠른 D램입니다. DDR5는 DDR이란 더블 데이터 레이트의 약자로서 D램의 표준 규격을 말하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DDR2, DDR3, DDR4처럼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이 개선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DDR1은 2001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DDR2는 삼성전자가 2003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DDR3도 2007년도에 개발이 됐죠. DDR4는 2013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DDR4는 2013년도에 출시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DDR4가 출시된 이후에 현재까지 주요 부품의 거의 대부분의 주요 부품에 DDR4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빨리 처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죠. 특히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DDR5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라게 되겠죠. 특히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D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수요를 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에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서 DDR5의 개발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이번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삼성전자도 DDR5를 완료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DDR5의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되냐라는 표가 지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딱 잡고 분리를 시켜봐요. 지금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나면 물론 현재 모바일 D램에서 많이 하고 있죠. 모바일들은 모바일에서도 지금 DDR5가 지금 적용이 돼가고 있죠. 어쨌든 이건 따로 보고 지금 PC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2, 3, 4,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DDR4를 보면 2018년도에 48.1%, 50.2%, 51.8%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모바일 D램에서도 2023년도에 40.6%까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DDR5가 나오는 시점이 2021년부터라고 했잖아요. 2021년부터가 왜냐하면 인텔과 AMD에서 지금 DDR5를 적용할 아직 CPU와 그리고 GPU, 엔비디아 같은 이런 회사에서 GPU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 DDR5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2021년부터 시작해서 1.1%, 10.7%, 28.1, 28.8%, 그래서 2024년에서는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DDR4는 더 이상 쓰지 않고 DDR5로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가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 DDR5의 등장을 한번 보면 DDR5가 처음 등장한 것은 불과 3개월 전입니다. 물론 이 3개월 전에 이런 것들이 보는데 지난 7월달이죠.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기구에서 차세대 D램인 DDR5의 표준 규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DDR5는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2019년도에 SK 하이닉스가 개발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19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표준화가 2020년도에 됐다? 라는 것은 지금 DDR5라고 지금 명명되고 있는 것들을 개발을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먼저 시작을 했고 이것을 표준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제품에도 똑같은 제품이 들어갈수록 표준화 작업을 했는데 이 표준화 작업에 맞춰서 처음 이렇게 출시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때 발표한 DDR5는 칩당 최대 데이터 용량이 32GB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DDR4보다 2배나 크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도 6400Mbps로 DDR4보다 2배나 됩니다. 업계에서는 DDR5 D램 성능이 안정화되면 최대 8800Mbps까지 전송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지금 바라보고 있죠. 또한 DDR4 대비 전력 소모도 더 작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DDR5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SK 하이닉스의 DDR5 D램 개요를 보면 전송 속도가 4800에서 5600, 그리고 동작 전압도 1.1V, 응용처는 AI, 빅데이터, 머신러닝, 양산 시점이 202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게 되면 되고, 그 덴서티라고 해서 용량을 보면 64GB까지 지금 용량이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현재 DDR4 같은 경우는 16GB까지밖에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런데 DDR5는 64GB. 말하자면 이 용량이 4배나 더 큰 DDR5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출시한 DDR5는 전송 속도가 4800에서 5600Mbps에서 이전 세대인 DDR4가 3200bps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속도는 최대 1.8배나 빠르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600Mbps 이 용량을 보면 풀 HD급 영화 5GB의 9편을 1초에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속도라고 합니다. 동작 전압도 1.2V에서 1.1V로 낮아져서 전력 소비는 20%나 감축된 거죠. 또한 칩 내부의 오류 정정 회로 ECC라고 불리는데요. Error Correcting Code라고 해서 이게 내장되어서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D램 셀 1비트의 오류까지도 스스로 보정할 수 있게 한 점도 특징이라고 회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SK 하이닉스는 DDR5를 채용하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약 20배나, 우리가 보는 것은 20배나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TSV, Through Silicon Via 기술이 더해지면 256GB 고용량 모듈 구현도 가능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TSV가 뭐냐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셀이 있어요. 칩이 있는데 칩이 적층 구조로 올라가 있죠. 적층 구조로 올라가 있는데 하나하나 PCB 이게 그 회로판인데 회로판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건데 TSV는 구멍을 뚫어서 하나로 직접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죠. 오종훈 SK 하이닉스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DDR5를 데이터 센터 등에 사용하면 빠른 속도와 함께 운영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DDR5 시장이 열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 개척을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DDR5는 지금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확실히 예상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의하면 DDR5의 수요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2022년에는 전체 D램 시장 중 10%, 그리고 2024년에는 43%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이를 위해서 DDR5를 넣고 삼성을 위시한 반도체 업계들도 인텔, AMD 등의 CPU 업체와 협업 관계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DDR5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려면 DDR5를 지원하는 CPU가 반드시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도 인텔 등 주요 파트너사들에게 DDR5 샘플을 제공해서 다양한 테스트와 검증을 완료했다라고까지 밝혔죠. 아울러 SOC, 시스템 온칩 업체들과 현상 분석실을 공동 운영해서 실장 테스트 그리고 각종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해서 DDR5 동작 검증을 완료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시스템 온칩이 뭐냐 하면 CPU와 GPU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칩이에요. 이 칩이 한꺼번에 들어있을 때 이게 작동이 얼마나 잘 되느냐 라고 보고 있는 거죠. D램 특성을 미치는 레지스터 클럭 드라이버, 그리고 PMIC, 파워 매니지먼트 IC 등 모듈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들 간의 호환성 검증도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진행해 왔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친환경 DDR5가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과 운영 비용을 절감시켜 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DDR5가 DDR4에 비교해서 전력이 더 적게 든다 라는 거죠. 전력이 적게 든다라는 것은 전력 사용량이 훨씬 더 줄어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20% 줄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전력 소모량이 줄게 되면 운영 비용도 당연히 줄게 되는 것입니다. 인텔 데이터 플랫폼 그룹의 캐솔린 듀란 부사장은 인텔과 SK하이닉스는 지금 제덱의 표준화를 통해서 초기 아키텍처 개념부터 DDR 표준 사양 개발까지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며, 성능 확보를 위해 시제품 설계와 검증 등의 양사가 협업해서 고객 대응의 준비를 완료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GSM 담당 오종훈 부사장도 세계 최초로 DDR5 출시를 하게 되어 D램 시장에서 미래의 기술을 선도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프리미엄 서버 시장을 집중 공략하여 서버 D램 선도 업체의 위상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내년 하반기부터 DDR5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DDR5 시장 전망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자료를 한번 봐주시고요.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DDR5의 성장은 폭발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DDR5를 탑재한 PC와 서버가 등장하게 되고, 향후 5년 내에 대부분의 IT 기기에 들어가는 D램이 DDR5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또한 대체 수요가 일어나면서 D램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게 대체 시장이 열리게 됐냐면, 이것에 따른 CPU가 다 바뀌기 때문에 대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업계 한 이모는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시장이 큰 호황이 왔다며, 이번에도 호황이 기대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옴디아는 전체 D램 시장 규모를 올해 622억 1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72조 2천억 원으로 예상하는데, 내년 DDR5 수요를 예측을 한다면 794억 5,500만 달러, 92조 2천억 원까지 성장하면서 2022년에는 1,004억 9,200만 달러, 116조 7천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반도체 설계 회사인 램버스의 리젠싱 부사장도 DDR5가 서버 성능을 향상시켜 고용량, 고대역 폭의 메모리가 요구되는 데이터 센터 시장을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다 새로운 CPU로 바꾸면서 다시 DDR4에서 DDR5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까지 오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가격 변동폭, 이 시기를 한번 측정하면서 다시 이것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DDR5에서도 한국 업체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전체적인 예상은 DDR5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독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황철성 서울대 교수는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서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DDR5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DDR5 개발과 출시에 한 발 앞서며 미래 메모리 시장도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발표한 DDR5의 개념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시장, 그리고 무인 자동차 시장, 이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빨리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솔직히 더 기대가 되는 반도체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한국이 더욱더 선점할 수 있는 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